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관계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합병, 영업 양도, 이게 말이 어렵죠. 두 가지 회사를 하나로 합쳤을 때 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또 내가 기존에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사업을 그냥 넘겨버렸을 때 영업 양도라 그러죠. 이럴 때 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임금은 누가 되느냐, 내 사장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큰 회사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뭐 작은 뭐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데, 대표가 정말 많은 회사를 운영해요. 이게 요즘에 사실 문어발식 운영인데, 근데 그 한 명을 고용해서 막 계속 옮겨 다녀요. 뭐 A 뭐 고기, B 맥주집, C 햄버거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이 옮겨 다니고 영업이 계속 바뀌면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노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누가 사장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자, 영업 양도하고 합병의 개념은 뭘까요? 일단 합병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쉽죠. 두 개의 회사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걸 말하는데, 영업 양도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법원은 설명하기로는 그 인적 물적 자산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거, 전체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하나의 부서로 통째로 이전해서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전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A 회사가 B 회사에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도 영업 양도고, A 회사의 어느 사업 부분,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사업 부분, 가전전자 냉장고 사업 부분, 이랬으면 냉장고 사업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 영업 양도라고, 인적 물적 자산이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인적 물적 자산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영업 양도라고 합니다. 뭐 영업 양도 계약이 있어야 뭐 영업 양도기도 하고, 사실은 뭐 묵시적 명시적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영업 양도 계약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밝혀내기도 어렵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럽니다. 자,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뭐 퇴직금 이런 걸 기준으로 좀 봤을 때, 합병 같은 경우는 원칙적 근속기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합병되어졌을 때, 그리고 뭐 근로조건 변경도 없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영업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양도로 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때도 근로조건은 그대로 이전됩니다. 이게 영업 양도 효과 때문에 그래요. 채권 채무를 그대로 양수회사는 양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제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근로조건이 양수받은 회사, 그러니까 그 간 회사가 유리하면은 우리 뭐 별 문제 안 삼잖아요. 근데 불리하다, 합병하고 영업 양도를 다 끝났는데 불리하다,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유리했던 전 회사 걸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변경되지 않아요.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전에 있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좀 아셔주면 되고요. 그럼 영업 양도일 때 이제 실무적인 좀 쟁점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뭐 체불임금의 책임자라는 부분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족 간에 뭐 영업을 넘겨버리고 뭐 간판을 바꿔버리고 사람은 똑같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뭐 사장님은 바뀌었는데 회사는 그대로. 예.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명칭, 기물,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넘어왔다는 것을, 그 A하고 B 상태를 똑같이 입증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은 뭔지 모릅니다.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A씨만 몇 개 드릴게요. 뭐 출근부, 사진, 공장 기계면 기계, 간판이면 간판. 적어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일부 고용보험 같은 데서 내역이 나오는 사정, 그 다음에 뭐 사진, 뭐 영업한 내용, 뭐 이 정도를 사진이나 음성으로 남겨두는 게 최선이지, 뭐 솔직히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정 안 되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5년인데 지금 체불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전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진정을 하거나 고소고발하는 방법, 이 방법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 이게 영업 양도인지 아닌지가 조금 난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기업 하나를 다 해체시켜가지고 그다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는 물적 아니면은 인적이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적 자산만 다 사들이고 인적 자산은 전혀 사들이지 않고, 뭐 이런 양도가 일어나면은 이것도 영업 양도라고 이제 보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신규 채용 절차 거치는 경우.
이게 사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 사업이 그대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경비원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대로 넘어가서 인원 쪽 구성도 똑같은데 이 A라 회사랑 B 회사랑 영업 양도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입찰을 거쳐서 또 거기에 대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더러 근데 일부 인정되는 케이스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고용이 유지돼서 넘어가고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물적 자산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양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포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는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 양도가 일어난 후에도. 그러니까 내 근로관계 지휘관계가 어떻게 넘어가고 내가 무엇을 보존받는가 또는 여기서 넘어갈 때 내가 사직서를 쓰느냐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 새로 들어가느냐 이런 관계도 되게 유심히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겼다가는 내 근로관계가 이렇게 반절로 뚝 잘리기도 합니다. 노동백과 시선 간단하게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들어본 거고 이렇게 문제 의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양도, 합병 이런 거에서도 말이 거창하지만 뭐 그 사장이 막 여러 개에서 뺑뺑이 돌리는 걸 보통 이후에 문제가 여기서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고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 그냥 유튜브에 그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까지 요청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